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이쪽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나선 거라고 봐요. 출마 시 돕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봤는데 일단 동생은 한동훈 체제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서범수 의원은. 그렇죠. 이 인연을 뭐 생각하는 분들인데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동생이랑 친하니까 가겠어.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짚어보면 지금 이 지역구에는 박민식 전 보훈처장이 나와 있는데 박민식 전 보훈처장이 인생을 걸고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했을 때마다 부산시장 혹은 의원직을 두고 출마를 했을 때마다 판판이 이 서병수 의원한테 깨졌어요. 예. 그러면서 두 분이 인연이 얼마나 서로 감정이 깊겠어요. 예. 근데 지금 박민식 의원이 여기서 나와서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너는 아니야. 응? 너는 내가 아닌 걸로 긋게. 너 친윤이잖아. 여기서 너는 정리가 되는 거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한동훈을 픽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갑작스런 마음 결정도 아니고 또 변할 마음 결정도 아니에요. 이분 두 분의 그 또 정치 인생을 짚어봤을 때 변할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짚어보면 되냐면 6일 전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행정 경험이 많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와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6일 전부터 언론에 표출해서 흘릴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을 했고 굉장히 오래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정 보도가 난 것 있죠. 출마한다고 단독냈던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을 이제 견제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거 같아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맞습니다. 상임전국위 의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하여튼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고 한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비대위를 막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소신 있게 그랬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서병수 의원이 그 상임 전국위원회 의장을 던지면서 했던 얘기가 결국은 맞는 방향이었고 당이 이렇게 가면 네. 근데 일각에서는 서병수 의원이 이게 전 의원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서병수 현장에서 부산시장 하면서 인기도 없었고 지역구에서 해준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부산 북구에 해준 것도 없어서 별로 영향력 없어 이런 글이 쫙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서병수 의원의 스코어가 어떤지를 딱 분석을 해봤어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을 끝나고 나서 했던 선거 2024년에서 자신은 부산 북구박에 차출이 됐어요. 차출. 그렇죠. 전재수한테 붙으려면 너가 필요하다라고 차출이 했는데 그때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저 선거구 획정을 한다고 부산에 2개구를 3개구로 나눕니다. 선거구 근데 획정이 40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저런 판이 어딨냐. 저런 데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 했는데 그 지역을 운동화 신고 집집마다 드나들었다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붙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정치적 사망선거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 정도면 차출된 데도 잘했다. 그리고 경선에서 박민식 의원을 이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산시장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15대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군데 말고는 다 북갑이 지금 북갑 하나만 전재수 의원이 당선되고 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안 놓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이 선거를 뛸 때도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원 세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맹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서병수 전 의원 정도면 부산에 진짜 몇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향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맹주다. 그게 우리 김선 앵커의 분석이었고. 진짜 부산 북갑이니까 아마 그때 이제 그 헌재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인구 비례 때문에 가끔씩 바꾸는데 북광서, 갑북광서를 나누면서 사실 북구갑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롭게 탄생한 지역구인데 거기 한 번도 안 나가본 하여튼 서병수 의원이 거기 투입돼서 전재수 현역 의원과 붙어서 꽤 선전을 했었다. 그때 누구죠? 17대 세브란스. 네. 말씀해 주세요.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용한 그분이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할 때 이제 소위 그런 중진들 차출론 험지 출마해가지고선 서병수, 김태호
김포 예. 뭐 이런 분들 난리 났었죠. 그때. 자기하고 관련 없는 지역구로 네. 가서 장렬히 전사한 케이스예요. 예. 그렇죠. 장렬히 전사한 케이스고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아마 근데 의지를 쉽게 꺾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권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비상이에요. 지방선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까지는 각인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뭐 유튜브도 하고 미국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직 그 현실에 대한 그 각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판을 전체 보면 네. 부산, 대구, 서울이 대표와 선을 긋고 각계 전투를 벌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17석을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한 가운데 18석을 노리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표의 개입 없이 18석을 다 한동훈 대표가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당선이 되면서 18석을 만들게 된다면 이미 흐름은 그 장 대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지난 거예요. 그 어려운 총선에서도 막판에 한동훈 당시 금천이요. 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막 돌면서 그래도 부산에서 그리고 막 부산이 아마 그까지 무너졌으면 100석도 밑에 있던 상황에서 나름 부산에서 꽤 저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통했고 선거운동이 통했던 그런 기억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또 막바지에 부산을 방문했었을 거예요. 네. 아 그랬었나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또 사수했다라고 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러시라고 하고요. 이 부산 지역도 그렇고 진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예. 국민의힘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밭 자체가 토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척박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쉬운 싸움은 없고요. 특히 지금 전재수 후보가 시장으로 나와서 비어 있게 될 북갑 지역이라는 곳은 전재수 의원 시절에 엄청나게 밭갈이를 열심히 했던 지역으로 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그 어려운 선거에서도 이겼는데 북갑을 민주당이 어쨌든 예. 지금까지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가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굉장히 멋진 승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승리를 위해서는 진짜 한 방울의 땀, 그 다음에 피를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네. 3파전이 되면 구도상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한 명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박민식 전 장관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한동훈 무소속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실패 구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50일 정도 남았으면 예. 드라마를 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를 주도적으로 써야 될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드라마 자기를 내려놓는 드라마를 써야 되는 거죠. 실종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줘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 실종 드라마. 아니요, 나를 찾아줘가 아니라 네. 날 찾지 마. 찾지 마. 그래야지.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런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부산 대구에서 씀으로써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네. 경기라든지 충북 같은 데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지 않은데 그걸 뻔히 밖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안에 그 핵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사수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같아요. 심지어 네. 그 국민의힘 중진 중에서는 괜히 어정쩡하게 장동혁 대표를 이선 후퇴시켰다가 결국은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결국 망할 질 것 텐데. 같은데 음. 괜히 책임론만 분산시키지 말고 장동혁 대표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우게 하자.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패배 의식에 젖은 거지만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거나 내년 이선 후퇴해서 비대위를 만들고 하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동혁 좀 대표가 상당히 해주시고 좀. 물러난 그런 선거전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때 물러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물러나죠. 그때도 안 물러나려고 유튜브도 하고 미국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에휴. 아주 민주당은 예. 그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좋아하고 절대로 사퇴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평론을 하다 보면은 상대 당에 예. 그 평론하는 분이 나오는데 거의 한 입이에요. 아주 큰일 날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 그 장동혁 대표가 거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 그 대표들을 불러서 7개월 만에 소주 오찬을 했을까? 그렇죠. 대통령도 혹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저는 그런 생각하셨구나. 것 같아요. 그냥 깊은 호감 정도로. 아니, 네. 그- 깊은 호감이 아니고 전략적 계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네.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사라지는 것보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고맙다 예, 이거예요. 당정에 여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게 그래서 아닐까. 구호를 부르더라고. 구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장장군을 수호하라. 이거예요. 강모 그 대변인 이런 사람 하시는 거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엊그저께 장동혁 정청래 두 당대표 불러다 이렇게 손잡고 했던 그 그러니까. 사진 찍은 데가 또 거기는 보통 외빈들. 네. 외국 손님들 아주 귀한 외국 손님 왔을 때 하는 장소를 굳이 거기서 한 거는 굉장히 그 연출에도 신경을 썼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한테 어쨌든 야 그래도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만나고 정청래 대표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가서 한마디 꽝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장동혁이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인상을 거죠.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